대한 작품 설명을 하게 된 김성훈입니다. 제가 제목을 의외로라고 지었는데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배치도 해보고 스터디도 해보니까는 도시 안에서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지만은 의외로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요. 공모전이 끝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몇 개월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초기에는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게 물음표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초기에 했던 고민들은 포괄적으로 한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한옥의 인식과 상황은 어떠하며 도시 안에서 한옥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한옥의 개념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형태나 기능, 공간들이 얼마만큼 결합이 되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고, 지금 현재 한옥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안에서 한옥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경계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 그 경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옥이 갖고 있는 본질은 유지한 채 현대적인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한옥이 융화된다면은 새로운 한옥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에서 계획은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삶이 되어버린 지하철이 있습니다. 경사지에 위치한 사찰에 누화 진입을 하듯이 지하철 출구 위에 한옥을 앉혀보자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하철과 관련된 공공시설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동선에 위치해 있으며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공간이 대부분이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매일 이용하고 마주쳐야 하는 사물과 공간들로 매우 반복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일상성과 공공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를 보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중요한 이슈들이 함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철도와 전차 궤도의 건설로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규모 시가지 개발, 신도시의 건설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함께 있었고, 물리적으로 공간적인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이와 같은 지하철이나 철도, 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로 과거엔 버스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지만은 현재에 와서는 지하철 이용률이 35% 정도가 되며 일평균 수송 인원만 하더라도 약 5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은 5호선이 두 번째로 이용률이 높지만은 2호선이 순환 노선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한옥의 상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촌이나 북촌, 종로 3가와 같은 한옥 마을이라는 단위 구역 안에 있으며 궁궐의 담장이라는 경계 안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로 3가 익선동이나 동서문로 3가의 도시 한옥들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라는 도시계획선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옥들을 우리가 보거나 체험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고 답사를 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러한 한옥들이 도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도시 안으로 나올 수 있는 한옥의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선정하게 된 계획 대지는 광화문역 5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선정하게 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누적된 도시의 상징성이 보여야 하고, 주변 지형 지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외관 때문에 형태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가능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지의 물리적인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곳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는 광화문역 5번 출구로 정하게 되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청계천 광장이나 6번 출구 쪽에 있는 관광 안내소 같은 경우는 본 계획의 일부 기능으로 반영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출구의 크기와 지붕 형태별 분류를 보면은 노선별로 분류를 명확하게 해보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에 지어졌던 것보다는 에스컬레이터라는 편의시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출구의 폭이나 넓이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디자인된 지붕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계획대지가 있는 광화문역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는 개방형에 폭과 길이가 5.7m에 7.5m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구조도는 태계 이황의 그 도산서당의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부엌과 온돌방, 마루 이렇게 세 칸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주거 건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옥이라는 것이 본래 각각의 성격이 다른 공간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필요에 의해 서로 상호작용, 서로 상호 보완하며 공존하듯이 본 계획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공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지붕 아래서 공존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선 배치는 현황을 크게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 방향이 곧 이 도리 방향이 되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은 곧 마당과 대비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의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과 같은 경우는 전통 구성 방식과는 다르게 본체와 이웃하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본체와 대응하는 마당 형식이 아니라 본 계획에서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연장된 외부 담장으로 외부 공간인 마당을 설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출구가 되는 공간, 동적 공간과 문화 공간이라는 정적인 공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이 공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한옥의 살림집과 같은 경우에는 그 태칸이라고 해서 툇마루가 놓였을 부분에는 그 본체로 들어가기 위한 동선으로서 회랑을 계획하였고, 회랑을 통해서 들어간 만남의 장소에서는 성격이 다른 공간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쪽마루를 계획하여 휴식과 동시에 출구 쪽으로의 동선이 교차되고 문화 공간 쪽으로의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문화 공간 안에는 정보 검색실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다도실이 계획되었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한 1200 정도 내려가면은 그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는 안내를 위한 실과 관리를 위한 실이 배치되었고, 작은 화장실과 외부 쉼터로 나갈 수 있는 화계를 계획하였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납도리의 오량가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해량이 결합되면서 육량가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출구를 열린 대지로 보았고, 그 열린 대지 위에 한옥 지붕을 앉히면서 최소한의 기능들을 계획을 했지만 출구 쪽으로의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공간이 확장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만남의 장소에서 그 출구 쪽으로 보이는 교차되는 동선이나 문화공간 쪽으로의 동선을 유도해서 화계로 빠지는 연속적인 동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좀 더 확대된 도면을 보면은 출구로 나오면서 보이는 한식 구조, 한옥의 구조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등 천장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좀 애착이 많이 갔던 공간이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지금 이 공간인데 상당히 저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애매했어요.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든 공간이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규모가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옥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공간이 다 애매하다는 거였습니다.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니고 어떨 땐 열리고 어떨 때는 닫히고 그건 이제 곧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보통 마루라는 것이 기둥 안에 있으면 툇마루가 되고 밖에 있으면 쪽마루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으면서도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쪽마루로 계획을 하였고 조정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을 하면서 보니까 단 차이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레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그 회랑으로 이어지는 램프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 안에서도 내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이 없는 실을 구획을 해야 됐습니다. 또한 그 보통 보면 대청마루에 앉아서 뒤쪽에서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보면은 보통 정원이 뒤쪽에 있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상당히 도시 안에 배치되면서 결국 풍경이 이런 도시 풍경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사실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시는 투시도는 그 출구 진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경험에 비춰보면은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갑자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때문에 동선이 정체돼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러한 대기 공간들은 대기 공간이나 회랑으로 내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회랑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지하 공간이 생기면서 외부 마당으로 나가는 하계를 조성을 했는데 그쪽 또한 뷰가 그 북악산 끝자락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뷰도 상당히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의회로 계획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신속한 이동 통로로만 인식했던 지하철 출구 위에 정적인 한옥을 계획하여 통행 중에도 머무는 사이에도 한옥 구조 및 채용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하면서 한옥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도시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